테이블에 모여 앉아 나누는 디자인 이야기, 디자인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지용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시즌4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커머스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즉 커머스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실 마이리얼 트립의 장현규 디자이너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리얼 트립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장현규입니다. 저는 이제 5년차 접어든 디자이너고요. 마이리얼 트립에서는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쿠팡은 2년 반 정도 근무를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이리얼 트립에서 여행에 필요한 항공, 숙소, 투어 모든 분야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경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좀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을 쿠팡에서 디자이너 커리어를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쿠팡에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과정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쿠팡은 사실 5, 6년 전에 지용님도 기획자로 네. 참여를 하셨던 쿠팡 3X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3X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3X는 그 말 그대로 3주간 이제 디자인 실무자분들과 리더십 분들을 모시고 실제로 쿠팡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면서 네. 일종의 디자이너를 교육하는 주니어 디자인 교육 챕터였어요. 네네.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인터뷰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핏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적으로 맞다고 판단이 되면 채용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채용 프로그램이기도 했어요. 사실 엄청 빡센 프로그램이었죠. 네, 완전 그 당시 친구들끼리 네. 디자인계 오디션이다 네. 하면서 이제 오디션 보는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뽑히게 되어서 쿠팡을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저는 이제 학부 졸업할 때만 해도 네. 그냥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UI를 직관적으로 설계를 하고 비주얼을 입히는 정도라고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실무에서 문제 해결이나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3X를 신청을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지원한 회사는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를 너무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3X를 신청한 계기였고, 그래서 다시 쉽게 말하면 3X도 야,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방식 너도 한번 해봐. 그리고 한번 해보고 우리 핏하면서 같이 일해보자라는 좋은 방식의 채용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쿠팡에 무조건 입사할까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할 텐데 회사에 그러면 쿠팡이라는 회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거 알려준다고 하니까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이게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저는 그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했지만 쿠팡에 재직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이셨으면 좋겠냐는 기대를 했냐면 네. 이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가 아니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는 어떻게 일해? 다른 회사와 다르게 일하겠지만 한번 이걸 알고 싶고 그냥 그 경험 자체가 네. 이분에게 어떤 포텐셜을 개화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길 바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 주신 부분들이 기획자 입장에서는 되게 뿌듯한 순간이죠.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은 기회로 지금까지 성장하지 않았나 싶고. 네. 근데 지용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첫 3X 과제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주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네네. 어떤 느낌으로 이제 문제를 받는지 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는데, 제가 처음 3X 할 때 과제가 이제 쿠팡에서 로켓 와우 회원이 아니면 네. 19,800원을 담아야 로켓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때 저도 사실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이 19,800원 스레셜드를 달성하지 못한 고객들이 그냥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만 놓고 구매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너 한번 해결해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이 과제를 가지고 여차저차 해결을 이제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레벨로 디자이너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를 조금 체감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디자이너 실무자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걸 해결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하니 고객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었고, 근데 우리 회사가 돈도 버는 구조네 하면서 이제 좀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스 임팩트를 내는지를 좀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좀 끝나니까 이제 고객 경험을 설계한다라는 좀 설계자로서의 만족감도 있었고, 이 조직에 속해서 비즈니스 성과를
내는 그런 성취감도 같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겠구나.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걸 사실 입사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걸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특히 내가 커머스 쪽으로 좀 재밌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좀 충격적인데 하면서 이제 저도 입사를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이거 저의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긴 하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대중분들이 혹은 아니고 우리가 디자인과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학생 때 디자인이라는 단어에서 기대하는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그 미래의 모습과 현실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거는 저는 갭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커머스, 이커머스에서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는 건 또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쿠팡에서 일할 때 우리는 3X에서 간접 경험을 하긴 했지만 네네. 어떻게 일을 했는지 학생 때 기대했던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 네네. 이 부분 좀 듣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때는 문제 해결이란 말은 많이 들었지 어떤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좀 오히려 더 멋있긴 한데 저는 학생 때 무슨 아트웍 만드는 디자이너처럼 되게 그냥 세상에 없는 서비스 만들래 그리고 막 멋진 비주얼 할래 막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사고방식이나 작업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 해결은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뭔가 내가 제안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그치는 거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걸 실제로 UI로 표현할 때는 사실 그런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제 비주얼을 그냥 보여주는 정도로 이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UI 작업에서 그런 깊이 있는 고민들이 좀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그냥 학부 시절에서 다들 포트폴리오 이제 만들 때 뭔가 없는 서비스도 막 만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제안하는 정도로 이제 봤던 거고 이제 UI 작업을 하면서는 이제 완전 그냥 트렌드하고 막 그런 세상에 없는 막 인터랙션을 넣고 네 이제 그런 문제 해결이 그 UI까지 깊이 있게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부끄럽지만 UI는 단순히 좀 브랜드 자산이나 스타일적인 요소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3X를 조금 겪어보면서 실제로 이제 쿠팡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근데 쿠팡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예를 들어 버튼의 클릭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과제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요. 그 버튼의 만약 4가지의 버튼을 디자이너가 설계를 했다면 이 4가지 모두 다 어떤 것들이 클릭 레이트가 높은지 다 A/B 테스트를 하는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네네네. 근데 솔직히 저는 입사 직후에 처음 그거 보고 그냥 B가 제일 임팩트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A, B를 다 돌려서 해야 되나? 오히려 이런 게 더 의사결정 좀 늦추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디자이너 직관으로 그냥 B를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있다가 실제로 그 지표가 나왔는데 근데 그 4개 디자인들이 너무 다 각각 다른 클릭률을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심지어 제가 직관적으로 좋다고 생각한 비안이 좋지도 않았어요. 결과 자체도 그죠? 네. 그때 이제 느꼈죠. 근데 이제 뭐 커머스뿐만 아니라 이런 UI 레벨에서도 뭔가 UX 라이팅이며 컴포넌트며 내가 설계한 것들이 모두 직접적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를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설명을 좀 쉽게 말하자면 사실 UX 라이팅, 그러니까 워딩 하나로 그 클릭을 안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가 의도한 플로우로 고객 경험이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고 이 때문에 몇만 명 고객을 사실 놓친 경험이거든요. 이게 또 큰 회사일수록 더 그 파급력이 그렇죠. 커져버리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경험해 보니까 근데 실제로 학생 때는 이런 영향력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의 기회라고 느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작업자로서 집중할 때 그리고 또 학업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 시작을 할 때는 작업 자체에 포커스가 되게 쉬운데 네네. 이 커머스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시야로 넓어지잖아요. 네네. 그 거리감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걸 좀 학생 때 좀 알고 진행했으면 조금 더 UI에서도 제가 문제 해결에 많이 녹여보고 좀 깊이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라는 좀 후회가 항상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우연히 대외 활동에 제가 학생들 좀 튜터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다 좀 싶어가지고 제가 3X 때 좀 배웠던 것처럼 네네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UI들을 이렇게 만들어 오면 이 컴포넌트나 SS는 왜 이렇게 했어? 이거 그러면 이거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고객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던지면서 박스. 이런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죠. 제가 네네. CX 때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해결이 잘 되었는지 UT도 한번 해보자. 좋네요. 이런 전반적인 제가 실무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많이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결국 이런 깊이의 차이라고 할까요? 제가 학생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도 되게 많은 비즈니스 영향력을 주더라고요. 고객 경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학생 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실제 했던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이를 네.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쿠팡에서 디자인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들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네네네. 다양한 실무를 진행을 하셨을 텐데 음. 그 스토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쿠팡에서 사실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의 경험을 개선해 볼 기회가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의외로 제가 디자이너 중에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네. 의외로 광고 디자인 만들 때였거든요. 광고 뭐 디자인이라고 하면 사실 뭐 배너 같은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네네. 네네. 근데 이 작업을 통해서 사실 제일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비즈니스 전반에 거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경험이었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네. 좀 쿠팡도 사업 규모가 계속 커져감에 따라서 쿠팡의 어떤 풀필먼트 인력을 채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잠시만요. 풀필먼트가 혹시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쿠팡 풀필먼트라고 하면 네. 보통 고객분들이 택배를 받기 전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포장, 뭐 배송 이런 물류 창고에서 이제 조금 업무를 도와주시는 아하. 모든 인력들을 이제 풀필먼트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고객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런 업무를 도와주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네. 근데 이때 이제 보통 그런 채용에서 보통 채용 사이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채용 그렇죠. 플랫폼에. 그렇다 보니 이제 보통 상세 페이지나 배너 같은 형태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보통 쿠팡의 마케팅 팀에서 그런 것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번 기회는 좀 다르게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좀 투입돼서 이 채용 문제도 문제 해결 방식으로 좀 다르게 해보면 어때? 그래서 배너도 문제 해결로 한번 개선을 해보자라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한번 해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은 완전히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뭐 배너를 만들면서 근데 예시 하나로 저희가 여성 타겟 분들을 조금 더 많이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보면요. 네. 그럼 이제 채용 게시글을 보고 지원하지 않은 여성분들을 이제 만나보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니 좀 발견한 문제가 이거 남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하기엔 너무 힘든 것 같고 무거운 거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 인터뷰를 네네, 해보니 네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라고 해서 지금 되고 있는 배너들을 좀 봤더니 이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이 그냥 채용 콘텐츠들이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좀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는 그런 이미지 같은 네네 것들이. 그런 업무들이 좀 쓰이고 있어서 네. 어쨌든 여성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해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도맡아서 하실 수 있는 업무들을 따로 배정되곤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령대랑 성별도 다르게 조금 채용을 망설이는 이유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 네. 그래서 이제 배너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용님이시라면 혹시 어떻게 해보실 것 같으세요? 뭔가 이미지적으로 아무래도 해결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처음에 배너를 보고 사람이 보게 되는 심상이 네네네. 텍스트를 읽기 전에 이미지를 먼저 볼 것 같아서 네네네. 아마도 비슷하게 저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여성 타겟분들에게는 이런 업무에서 오는 부담감들을 확 줄여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지훈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배너 이미지에 여성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이미지로 크게 교체를 이제 했었고 네. 그리고 육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실제로 도맡아서 하시는 업무들을 타이틀로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죠. 그리고 현재 이미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라고 실제 수치를 넣어서 표기를 하기도 했어요. 실제 몇 명이 정말 일을 하고 있다. 네네네. 조금 소셜 프루프라고 하죠. 네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많이 이제 활용을 했고, 그래서 예비 여성 지원자분들이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겠는데라고 느끼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배너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업무 부담에서 오는 프릭션을 제거하니 지표도 개선이 되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업무 경험이 저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이유는
저희가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하면 보통 UI를 좀 다룰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배너 작업을 맡게 되면 좀 의아해하는 동료들도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왜 이런 거 하냐? 뭐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라는 아. 동료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네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해보니 이거 UI랑 똑같이 문제 해결을 하는 거는 다르지 않다라는 경험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가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산출물의 어떤 형태랑 상관없이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럼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네. 문제를 해결한다는 우리 유저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지. 그렇죠. 그 폼팩터나 어떤 방식인지는 크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배너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 중 그냥 하나였던 거죠. 네네.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UI 외적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또 작업을 하는 게 커머스에서 유독 작은 업무이기도 한데요. 커머스가 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커머스 이제 특성상 뭐 사실 상품을 등록하고 막 공급하고 고객들이 탐색을 하고 택배가 문 앞에 오고, 그러니까 이 전 과정에서 본다면은 사실 고객들이 화면단에서 탐색을 하는 과정은 이 전체 커머스 단계로 보면 되게 찰나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단계에서 고객분들이 그래서 사실 앱을 보는 유저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풀필먼트 인력분들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유저들도 많고, 또 그래서 특히 커머스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뒤에서 더 많은 사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했던, 그러니까 UI에서 벗어나서 배너 작업을 했던 이 경험 자체가 마이리얼 트립에서 이직을 하고도 되게 많이 영향을 준 경험이었어서. 되게 상징적인 사례가 됐었네요. 네네.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경험이었어요, 쿠팡에서.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쿠팡 얘기를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네네. 뒤에 할 얘기도 많아서 네네. 이제 마리텍에 계시기 때문에 또 마리텍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쿠팡이라고 하면 이제는 물론 시작할 때도 작지 않은 회사였지만 네. 진짜 10대에서 5, 60대까지 통틀어서 가장 큰 점유율을 자랑하는 가장 큰 이커머스잖아요. 그렇죠. 워낙 또 볼륨도 크고 명실상부. 많고. 네. 그래서 거기서 계시면서 엄청 인텐시브하게 일을 하셨을 것 같고 배운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마리트로 이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쿠팡이 사실 제 커리어의 시작이어서 정말로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만큼 재밌고 많이 배웠던 회사긴 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2년 반이 이제 지날 무렵 이직을 결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네. 이직을 할 때 어떤 서비스에 내가 가더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조금 생겼었어요. 네,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는 아니고 근거가 있긴 한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이만큼 굴렀으니까. 오늘 주제랑 이제 일맥상통하게 네. 커머스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그런 자만을 좀 만드는 것 같고, 네. 근데 실제로 쿠팡에서 디자이너로 있을 때 디자이너들끼리 되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근데 쿠팡 한번 경험해보면 우리 어디든지 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들을 진짜로 많이 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것이, 네네. 이제 이커머스 특성상 정말로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고 디자이너들이 그런 경험들을 해볼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버티컬 커머스가 아니고 맞아요. 토탈 커머스잖아요. 동합몰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상품군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많은 카테고리를 경험하면서 제가 어떤 서비스를 가더라도 좀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사실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쿠팡 같은 이커머스 특성상 저희가 사실 카테고리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다 보니 뭐 목표나 목적상 이런 저희가 주력하는 카테고리들이 분기마다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그만큼 팀을 많이 자주 바꾸며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오히려 경험할 기회들이 더 많았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아예 네네. 돼버리네요. 물론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경험이었지만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니 그럼 여행이면 여행, 패션이면 패션, 내가 이 한 카테고리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하는 환경이었던 거죠. 약간 넓은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다채로운 시도를 네. 되게 크게 하는데, 네네. 이걸 하나의 버티컬로 빡세게 하면은 더 큰 임팩트를 낼 수도 있겠다. 그럼요. 그리고 좀 아쉬웠어요. 맨날 약간 찍먹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더 딥다이브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또 재밌게 느끼는 카테고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거는 사실 저도 사람이니까 모든 디자이너들이 그럴 거예요. 커머스에는 당연하죠. 간혹 이 카테고리 좀 재미없다라고 네.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만큼 딥다이브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좀 관심이 되게 가게 되는데 한 카테고리에 조금 더 오래 있어 보면 좋겠다 하면 다른 팀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러면 회사를 정해야 되니까 저 쿠팡이 바뀌지는 그 환경이 바뀔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죠? 그러면 뭐 커머스 자체는 재밌었던 것 같고 그럼 한 카테고리 좀 주력할 수 있는 회사들을 좀 찾아보게 되다가 이제 결국 마리트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코로나 때문이었는데요. 좀 의외인데 근데 제가 사실 이직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정말로 심했다가 조금씩 해제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쿠팡을 오히려 찾았다면 여행 OTA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힘든 시기를 사실 보냈어요. 여행 OTA라고 하면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아고다나 트립닷컴 같이 그런 온라인 여행사라고 하면 될까요? 네네. 그렇게 OTA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네.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데 어쨌든 여행 OTA들은 정말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코로나 때 그래서 제가 이직하는 시점에 근데 코로나가 슬슬 약간 이제 네. 해제가 될 발동이 좀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간 마이얼 트립에서 코로나 근대 시기에 좀 이겨낸 사례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이제 사실 코로나 전에 마이럴 트립도 해외여행의 모든 리소스를 막 투자를 하고 팀을 빌드업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좀 전략적으로 되게 과감하게 쉽지 않았을 텐데 국내 여행으로 모든 리소스를 갑자기 전환을 했고 거기에 집중해서 코로나를 한 차례 이겨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꽤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쨌든 이것도 사실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이럴 트립만의 문제 해결 방식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당시 모든 OTA들이 아까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코로나가 이제 다시 끝나면서 여행이 돌아올 때 모두가 0에서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두가 어려웠고 같이 출발선에서 다시. 네, 그러면 다시 경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이 기회를 저희가 잘 잡으면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환경 자체가 디자이너로서 좀 욕심이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쿠팡에서 제가 경험했던 제품 사례다라든지 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접목시키면 또 빠르게 이 팀을 빌드업할 수 있을 거라는 디자이너로서의 좀 욕심도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결심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쿠팡에서 충분히 좀 많이 챌린지 해보고 네. 이직을 했으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이 좀 차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녹음 전에 한번 얘기해봤을 때 미리 들었을 때 그 처음에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적응이랑 도전 과정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쿠팡에서 다니면서 비즈니스 성장도 시켜보고 많은 카테고리 경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좀 차 있었겠어요. 나 커머스 한번 해봤다 이거죠. 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커머스 한번 해봤어. 그 회사 다녀봤어.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지고 근데 그런 경험 덕분에 특별히 온보딩 없이 되게 빠르게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되기는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입사한 직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행이 돌아온 황금기를 빠르게 잡고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제가 했었냐면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런칭해서 되게 임팩트를 낸 제품에서 그런 노하우들을 되게 빠르게 찾아보려고 했었거든요. 검증됐다고 생각되는.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미 검증된 것들을 빠르게 시도해서 네. 다시 저희 것으로 빠르게 만들어 제품으로 안착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비슷한 문제를 되게 발견을 많이 하면 예전에서 쿠팡에서 성공을 했던 그런 사례들을 그러니까 솔루션 자체를 빠르게 차용해보거나 하는 그런 시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예상과 다르게 좀 다르게 흘러간 경험을 이제 해보게 된 거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 얘기는 좀 제품 사례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쿠팡도 그렇고 마이럴 트립도 그렇고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문제를 발견했다고 쳐봐요. 뭐 데이터적으로 보면 고객들이 상품 목록을 쭉 보다가 상품 상세로 가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험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쿠팡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했었냐면 쿠팡은 주로 생필품들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코로나 심했을 때 마스크를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그럼 마스크를 살 때 나 KF94를 살 건지
805 살 건지 그런 차단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음흠. 아니면 세부리형을 살 건지 일반형을 살 건지 그런 디자인적인 형태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흰색, 검은색 컬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익숙한 제품들을 구매하는 만큼 내가 이미 어떤 제품들을 구매해야 되는지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스크라고 고객들이 검색했을 때 그런 원하는 상품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필터를 그냥 밖으로 꺼내줬었어요. 그래서 그 검색 결과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원했던 상품들을 눌러서 좁혀나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본 거죠. 그리고 마이리얼 트립에 와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근데 제가 이거 보자마자 네. 이거 우리 해봤지. 쿠팡에서 해봤어. 여행도 고객들이 상품 탐색 맥락에서 되게 어려움 겪고 있구나. 그래서 야, 우리 필터 안 숨기고 밖으로 꺼내줘보자. 되게 임팩트 있었어. 라는 이제 전략을 취해 본 거죠. 근데 이걸 적용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물론 결과가 안 좋지는 않겠지만요. 이미 성공했던 사례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예전에 실제로 쿠팡과 비교해봐도 기대했던 임팩트가 나오진 않았어요. 지표적으로.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리고 저는 10배, 100배 더 좋은 경험 만들려고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로는 이제 택도 없었던 거죠. 만족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던 경험을 이제 해봤고, 그래서 결국 다시 고객을 모셔서 UT를 해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봤더니, 네. 근데 나는 이 여행지에 처음 가보고 이 상품들을 애시당초 잘 알고 있지 않아서 상품 필터를 밖으로 꺼내준다고 한들 그냥 쓸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네, 이걸 보더라도 예를 들어 뭐 여행 상품에서 속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3시간, 4시간, 5시간 여행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고 뭐 가이드가 동행하는지 뭐 동행하지 않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꺼내줘봤자 내가 어떤 것들이 더 잘 맞는 여행인지를 상상할 수 없어서 필터를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필터를 좀 디벨롭을 했던 게 그럼 고객들이 여행지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내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탐색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방향성이란 건 여행의 뭐 성격이나 방향. 그렇죠. 내가 원하는 여행의 어떤 방향성. 네네. 그래서 예시로 들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필터를 그런 속성 단위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비행기 시간이 뜰 때 할 수 있는 투어. 부모님과 함께하면 좋은 투어. 이런 내가 여행에 대해서 목적이라든지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필터를 만들어줬어요. 기능 속성 필터가 아니고 목적 속성 필터로 만든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파리를 처음 가봐서 파리에 대해서 뭔진 잘 모르겠지만 파리에서 비행기 시간이 뜰 때 할 수 있는 투어를 누르면 예를 들면 여행 시간은 비교적 짧고 뭐 공항 샌딩 서비스가 포함된 그런 상품들이 쭉 내려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몰라도 이런 상황들은 고객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여행지에 대해 몰라도. 요즘 뭐 방콕에서 많이 하시는 투어들로 예시를 치면 방콕 쿠킹 클래스라는 투어가 있거든요. 방콕에서 요리를 배우는 투어예요. 그런 걸 또 많이 하시는군요. 네네. 그걸 했다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 이제 방콕 쿠킹 클래스 할 거야 라고 예시를 이제 들고 상품을 쭉 보시는데 또 문제가 이 방콕 쿠킹 클래스 상품도 몇십 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상품들 중에 나 어떻게 내려오다 할 거야? 이걸 또 못 찾으시더라고요. 어떤 상품들이 나한테 맞는지. 근데 저도 이거를 고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는데 저도 어떤 상품을 제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쿠팡처럼 마스크는 많이 사봤어도 저도 이걸 안 해봤으니 상품들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상품을 좀 봤더니 어떤 건 오전에 진행되고 뭐 어떤 상품은 오후에 진행되고 조금씩 투어마다 내용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결에 대한 좀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실제로 그 투어들의 리뷰들을 쭉 둘러봤어요. 저도 방콕에서 그 투어를 안 해봤으니까 그럼 해보신 분들 이야기를 좀 봐야겠다라고 봤더니 근데 오전은 일찍 시작해서 시간 여유가 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쿠킹 클래스를 도와주는 셰프분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가신대요. 우와. 그 수강생들과 함께. 같이 가요? 네, 오늘 쿠킹 클래스에 필요한 재료. 완전. 그래서 오전엔 자연스럽게 현지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일찍 일어나야 되는. 맞아요. 그건 또 오전에만 할 수 있어서 좋았대요. 네. 그래서 현지 체험을 하고 싶으면 오전에 해라. 그래서 오후는 또 어떤지 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요리하는 양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라면 좀 고역이다.
그래서 오후에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잘 먹고 싶으면 오후에 가라. 맞아요. 약간 그래서 결국 이거를 어쨌든 이것도 상품마다 고객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여행에 잘 맞는 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래서 필터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방콕 쿠킹 클래스라고 검색을 하면 네. 그 위에 오전 vs 오후 오. 그리고 그 밑에 오전을 경험하신 분들의 리뷰, 오후의 리뷰, 오후를 경험하신 분의 리뷰, 이걸 같이 노출시켜서 벌세스 형태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었고, 그걸 누르면 자동적으로 오전 상품들이 보이고 오후 상품들이 보이는 형태로 필터를 만들었었어요. 사실 필터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필터 역할을 하는 그렇네요. 제품인 거죠. 상품을 고르기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됐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행에 있어서는 이런 내가 하고 싶은 여행 스타일을 상상하면서 필터를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아이시당초 그 여행지에 다 몰라서 저희가 속성 단위로 내려줬을 때 고객들이 못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쿠팡에서 성공했던 배경과 되게 다른 문제를 사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객들이. 결국 이 사례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처음에 커머스라는 환경에서 좀 기존에 채택했던 노하우들을 빠르게 적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실제로 빠르게 서비스를 빌드업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빠르긴 했어요. 어쨌든 작업 자체는 빠르게. 네. 빠르게 비슷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보자라는 의사결정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원하는 임팩트까지 저희가 이어질 수는 없었고,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있게 보자면 방금 드린 제품 사례처럼 고객들이 다른 문제를 사실 가지고 있었다. 카테고리에서요. 이게 구매를 한다는 행위만 같은 거지. 네. 구매에 다다르는 여정과 생각의 관점이 차이점이 꽤 크네요. 네. 상품 탐색이 힘들어했지만 왜 힘든지는 달랐던 거죠. 근데 제가 디자이너로서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빠지기 쉬운 딜레마라고 느꼈던 이유는 네. 뭔가 이런 레이셔널로 가지고, 그러니까 야, 내가 이런 문제 전 회사에서 똑같이 해봤는데 진짜 우리 효과 좋았거든? 우리 일단 빠르게 개발해보는 거 어때? 그러니까 이런 레이셔널로 팀원들을 설득할 때 팀원들이 설득당하기 되게 쉽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미 사례가 있다고 네.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하는 환경이라면 더더욱 비슷한 사례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뭐 의도한 대로 임팩트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되게 몇 가지 사례를 경험하고 나서야 제가 인지를 했어요. 뒤늦게 문제가 있다는 걸요. 그 접근 자체가. 네,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사실 커머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 내가 제품도 많이 해봤고 네. 성공도 많이 해봤어.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 되게 독이 되었던 경험을 초반에 했었어요. 그 후로 이제 제가 나 마이리얼 트립의 고객은 진짜 모르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쿠팡에서보다 더 많이 고객들을 좀 만나보려고 했고, 문제도 더 뾰족하게 정의를 해보는데 오히려 시간을 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언제든지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매주 고객 UT데이를 만들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그럼요. 매주 몇 차례 항상 고객들을 모시고 시간 구애 없고 환경 구애 없이 저희가 항상 고객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높인 거죠. 그런 식으로 다시 고객 문제를 처음부터 파악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지금 이제 어떤 차이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이게 회사 대 회사의 차이로 당연히 들리진 않고 네. 어떤 도메인과 도메인의 차이로 들리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고객들이 깊게 보면 이제 상품 탐색하는 방식이라든지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 모두 다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쇼핑이라는 맥락에서 오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전략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쿠팡은 생필품을 주로 사러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고객들이 재방문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하루에도 사실 몇 번씩 들어오는 공간이잖아요. 네. 저도 막 세제를 사러 왔는데 아침에는, 밤에는 막 휴지를 사고 그런 만큼 고객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공간이고. 그렇죠. 근데 마이리얼 트립 같은 여행 커머스를 생각해 보시면 1년에 여행을 가는데 어쩌다가 한 번? 아니 몇 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행이 필요한 시점에 찾는 상품이다 보니 이제 저는 거기서 오는 차이와 특수성들을 이직할 때는 사실 깊게 고민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네. 근데 사실 이 배경에서 오는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쿠팡에서는 고객들이 생필품을 찾기 위해서 그만큼 검색하시는 양들도 많을 거고 고객분들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평소에 많을 건데 이제 저희는 그만큼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저희 커머스 다니는 직원들이 보통 레스토랑을 예시로 진짜로 많이 드는데 한번 이 레스토랑을 예시로 들면요. 네네. 저희가 정말로 최고급 시설에 탑급의 셰프를 모셔가지고 어떤 고급 레스토랑을 만들었다고 한번 쳐볼게요. 네. 근데 이게 서비스가 제공하는 질이라고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위치가 좀 뭐 골목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약간 빈도나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가 되겠죠. 그럼 저희는 진짜 사실 서비스가 자신이 있는데 고객이 자주 찾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로 막말로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찌라시를 돌리든 네, 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음식을 맛보게 하든 네. 일단 서비스를 저희가 한 번이라도 고객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때 이때 들어온 고객들한테 최고의 만족감을 주고 계속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유독 중요한 커머스가 아닌가 싶었고요. 또 이런 환경이다 보니 저희가 아무리 고객 경험을 잘 개선을 해도 외부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맞아요. 네. 그래서 디자이너 모두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결론은 어쩌다 몇 번의 여행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객한테 저희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써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마케팅적 노력이랑도 연관이 좀 있겠네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쿠팡은 평소에 막 자주 쓰게 되고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 생필품을 다루니까 이제 평소에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 카테고리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준비하는 디자인적이나 마케팅적이나 비즈니스적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겠네요. 네네. 고객 경험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네네. 고객 경험 관점에서도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질까요? 네네.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좀 유입이나 리텐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특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네. 근데 여행 커머스 맥락에서 고객 경험이라고 함은 네. 사실 뭐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탐색하고 예약하는 과정도 있겠으나 근데 유독 다른 것은 사실 현지 경험에 있거든요. 현지 경험. 네. 근데 많은 동료분들이 네. 그러니까 여행 OTA를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되게 이런 여행 OTA들이 사실 뭐 그냥 여러 여행 상품들을 고객한테 잘 서빙하는 그냥 중개사 정도의 역할로 보시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중개 플랫폼으로. 네, 저도 그냥 단순 커머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 현지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고객분들은 이걸 여행사라고 인지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여행사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가이드가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호텔 컨디션이 너무 별로였어. 그러니까 이런 현지 경험조차도 저희가 해결해주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 경험이 안 좋았어. 네. 그럼 호텔에 컴플레인을 걸 수도 있지만 그쵸. 마리트에도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겠네요. 그쵸. 이런 문제를 저희가 모두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고객 경험이라고 함은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객들이 사실 현지 여행을 하는 것까지 저희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구매 전후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모두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었고 컨텍스트를 다 봐야 되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폭이 되게 많았고 심지어 이걸 또 기회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조직은 앱 사용성뿐만 아니라 그런 고객 후기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보통 뭐 앱이 어때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행 갔는데 나 너무너무 불편했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바로바로 VOC를 좀 살펴보고 저희가 제품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고객 불편함 자체가 여행 서비스가 아닌 모든 서비스에도 치명적일 수 있지만요. 네. 특히 여행은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시간적인 투자, 금전적인 투자, 그리고 누구랑 같이 갈 건지, 뭐 동행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고객들이 고려하고 투자하는 만큼 그 순간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행.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행 전후 저희가 좀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고객 목소리를 좀 더 세심하게 캐칭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걸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점들 네네. 얘기하다 보니까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빡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여행과 관련된 이런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에 대한 매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 듣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여행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누구에게나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네. 당장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네. 이 우리 앱으로
둘이서 자유여행을 한번 계획한다고 한번 해보면 오. 이제 어떨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한번 쭉 해볼 때도 있어요. 부모님도 막 무서워하세요 벌써부터. 아우 나 못해. 나 너무 무섭고 못해. 뭐 그렇다고 저희 세대들 또한 이게 쉽다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실행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행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고객 경험을 개선할 기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어려워한다는 건 그만큼 기회 영역인 거니까. 네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OTA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해결책을 네.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고요. 이 챌린지 자체가 근데 좀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뭐 뻔한 기능이 아니고 진짜 세상에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앱을 잘 쓰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현지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를 더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다른 환경에 처한 상황에서. 네네. 그래서 더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매력적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현지 경험까지 고객들을 고려하고 제품에 녹여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 사례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런 맥락에서 근데 저희 팀원들이 사실 저희가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아니고 경험 전문가라는 마음으로 사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앱 화면에서 고객들이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 자체를 현지 경험에서도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을 되게 많이 런칭을 하고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막 저희도 그런 것들을 몰두해서 솔루션을 찾을 때였는데 예. 그 제품 조직에서 여러 가지 막 아이디어션을 해보고 있다가 막 재미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근데 여행할 때 저희 뭐 비행기나 숙소 체크인 할 때 되게 많은 긴 줄을 서고 대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기다림의 연속인데 근데 우리 마이리얼 트립에서 예약한 고객들은 그런 현지에서 줄 안 설고 따로 마이리얼 트립 라운지를 만들어서 체크인을 하고 아, 패스트 트랙? 네. 예. 그렇게 하면 어때? 라는 정말로 약간 로우 레벨의 아이디어를 나오게 됐는데 그게 돼요? 어떠세요? 그게 좋죠. 들었을 때. 왜냐면 그게 불편함 중에 여행의 경험에서 그렇죠. 처음에 맞닥뜨리는 최초 불편함 중에 하나니까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놀랍게도 저희가 모든 조직들이 협업해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서 네. 마이리얼 트립 라운지라는 거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만들었다는 소리 아닌가? 맞아요. 오프라인 현지 경험에 대한 제품을 녹인 사례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모든 국가에서 시행했던 건 아니고 네. 시범적으로 몇몇 국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했던 수준까지는 아직 미치지는 못했지만 네. 근데 어쨌든 마이리얼 트립 이용하신 분들이 그 라운지를 이용해서 현지 시내나 공항으로 뭐 전용 드라이버를 통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기를 할 수 있는 휴식 장소로도 쓸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현지에서 좀 더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여행에서 제품이라는 것이 이제 앱 화면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여행을 하는 순간까지 그 경험 자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화면을 벗어나서 맞아요.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경험들을 다 살펴보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배너의 네. 경험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네요. 그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이어지는 게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고 서비스 내에서 그리고 내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 배너 만든 경험들이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어지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또 라운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현지에가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막 저희가 불편하거나 어려울 때 있잖아요. 여행할 때.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마이리얼 트립 전용 채널로 24시간 뭐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건 서비스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팀이 막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막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만들자라고 했어도 이런 문제를 보통 부모님이 겪으시잖아요. 여행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시잖아요. 네. 부모님 당장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거든요. 호텔로 어떻게 가지? 호텔 가서 영어도 안 되는데 체크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다 이제 실제로 여행을 하실 때 하는데 그래서 가이드가 없더라도 저희 전용 채널로 언제든지 전화 한 번만 하면 번역도 해주고 자유 일정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예약도 해주고 뭐 이런 걸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품 조직에서 빠르게 기획해서 마리트 저희 전담 CX팀에서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 뭐 24시간 케어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다 실제 현지 경험을 향상시켰던 사례거든요. 그렇네요. 네네. 여행 중 그러니까
실제로 여행을 하고 있는 순간에 벌어지는 네, 맞아요. 현지 경험이네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아까 지용님 질문 자체도 여행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어떤 매력이에요? 라고 했던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여행 중에서 제품 디자이너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이 여행 프로덕트를 만들 때 가장 큰 즐거움과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여행을 쉽게 만드는 그 목표 자체가 너무 챌린지하고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경험을 만들겠다라고 갈구하는 디자이너라면 너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뭐 UX나 UI를 다루는 분들 다 포함해서 보통은 우리의 지금 업무적인 환경이나 모든 게 책상과 스크린 안에 gat혀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인터페이스들이 경험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프로덕트, 특히 네. 이 여행이라는 버티컬은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네네. 현실에서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내가 만든 것들이 어떻게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네. 그걸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 같은 것들이 큰 매력이라고 느껴지고 네. 내가 그걸 실제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도움을 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또 진짜 기쁨이 아닌가 합니다. 네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겠지만 정말로 할 일이 많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사례들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보면 유입에 대한 부분, 특수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금 드린 건 현지 경험의 질적인 부분.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갖춰져야 저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지금 아고다 갔다가 트립닷컴 갔다가 뭐 스카이스캐너 갔다가 다 모든 분들이 여행을 하실 때 되게 다른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제 좀 분리된 경험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좀 파편화된 경험. 네. 그런 것들을 저희 서비스 질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게끔 해서 저희 서비스를 계속 이용을 하시게 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여러 가지 사례를 막 설명 주시다 보니까 네네. 얘기가 풍성해졌는데 혹시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못한 게 있을까요? 네네. 커머스 회사를 다니면서 모두들 데이터나 지표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사실 하잖아요. 근데 저도 쿠팡 다닐 때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사실 모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앱 화면만 볼 때는요, 사실 그 데이터가 문제를 뒷받침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고 네. 데이터만 보더라도 저희가 어디를 개선해야 되는지도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커머스에서. 그리고 쿠팡에서 이런 방식을 가장 잘 활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계속 여행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행에서는 고객들이 겪는 문제가 데이터가 아니고요. 현지에서 겪는 본인 이야기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만큼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고객분들을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야인 것 같고 너무 맹목적으로 데이터만 네. 보는 것들에서 조금 저도 벗어났던 것 같아요. 마리틀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개발 조직에서는 항상 뭐 개발의 사이드 이펙트를 이야기를 한다면 구현에 대한 네, 저희는 항상 경험에 있어서 사이드 이펙트를 고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의 사이드 이펙트. 네. 네. 이 경험을 설계함으로써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데이터만 따라가는 건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여행을 하면서요. 그래서 뭐 고객을 사실 늘 마주하는 걸 좋아하시고 여행을 좋아한다면 여행 제품을 만드는 건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마이리얼 트립에서도 전례 없는 여행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디자이너 분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어느 정도 커버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그 마이리얼 트립에 장형규 디자이너님을 모시고 이제 여행에 대해서, 커머스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네네.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고 형규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고객이 뭔가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특정 재화를 사는 건 우리가 대부분 익숙한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기본적인 상상되는 문법이 있는 것 같은데, 도메인을 파면 팔수록 그 도메인마다 특성이 있고 고객의 여정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의 결들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이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들이 부디
좋은 방향으로 잘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